대동법은 비록 초기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개혁과 확대를 통해 조선의 안정적인 세금 징수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광해군은 화학과 고른 인사, 실리적인 제도 마련 등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만하면 성군의 모습이 보였다. 역시 임진왜란 때의 활약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광해군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하, 영모이옵니다. 역적들이 작당하여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사옵니다. 또 영모고변이다. 사실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영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것은 광해군이 초래한 일이기도 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고변자는 용서했다. 이러니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거나 출세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거나 중범죄를 저질러 꼼짝없이 사형될 판이라면 일단 영모소설을 써 고변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조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잡혀들어와 대질신문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어설픈 소설에 증거는 없고 진술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로서 영모를 고변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긴다면 뒤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보고는 해야 했다. 전하, 영모 고변이 있어 싸운데 아무래도 범죄자가 치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한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오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하지만 광해는 심하게 오버했다. 영모 사건인데 별것 아니라니 제정신인가? 당장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죄인들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엄히 다루라. 아니다, 내 친히 국문할 것이니 준비들 하라. 왕은 영모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그냥 고변이 있다면 영모는 기정사실이 되고 배후를 캐기 위한 잔인한 고문이 이어졌다. 장은 기본이고 앞슬형에 인두로 살을 태우고 그러다 보면 고문을 못 견디는 자는 나오기 마련이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마구잡이로 나왔다. 누구누구가 영모를 주동했네, 누구누구가 가담했네 등등의 말이 나오며 또 그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와 고문을 당하고 또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그렇게 한 사람의 소설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는 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렀다. 별것 아닌 일을 억지로 대형 옥사로 확대시키며 100여 가문이 파멸된 봉산 옥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으로 중요한 교훈이 생겼다. 영모를 고변한 자는 살 수 있다는. 광해는 성군의 자질도 있었지만 폭군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모 사건에 특히 민감했다. 항상 영모를 걱정하고 의심하며 전전긍긍하였다. 그래서 고변자가 나타나 뭔가를 주장하면 그 주장은 무조건 믿었다. 다른 일에는 성군이지만 영모만 터지면 폭군으로 변했다. 광해는 왜 유독 영모에 민감했을까? 임진왜란 때 광해는 분조를 이끌며 다른 왕자들에 비해 특출난공을 세웠음에도 아버지 선조의 시선은 늘 차가웠다. 세자가 되어 문안이사를 올려도 본체만체 확실히 선조는 광해를 싫어했던 것 같다. 게다가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정실의 자식이 아닌 서자, 장자도 아닌 둘째, 명나라도 광해의 즉위를 반대했었고 선조도 눈을 감기 직전까지 광해보다는 유일한 적통 영창대군에게 보위를 넘기려 했다. 선조가 몇 년만 더 살았어도 아마 광해는 임금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언제나 위태로웠던 세자 자리, 그러다 끝내는 왕이 올랐지만 광해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콤플렉스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다. 그는 늘 두려웠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정통석을 들먹이며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영창대군의 나이가 차면 또 어디선가는 반란을 꾸밀 것이 아닌지. 그래서 광해군은 영모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유달리 심하게 흥분하였고 또 폭군으로 돌변했다. 1612년 봉산 옥사는 광해군의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잔인한 옥사였다. 그런데 1613년 또 영모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그 타깃이 선조의 유일한 적통 영창대군이다. 사건은 이러했다. 괴한들이 조령 길목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6,700냥을 약탈하였다. 이에 즉시 조사가 시작되고 괴한들 중 하나가 잡히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잡힌 범인은 박응서라는 자였는데 그는 전영의정 박순의 서자였다. 이것이 개축옥사의 시작이었다. 박응서와 함께 7명의 서자들이 줄줄이 체포된 사건으로 칠서의 옥이라고도 한다.
박응선은 옥에 갇혀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을 훔치고 사람을 죽였으므로 10중 8구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데 대단한 명문가의 자제가 하찮은 도둑놈으로 몰려 죽었어야 쓰겠는가? 누구십니까? 그는 대부파 이이첨이 보낸 사람이었다. 이이첨은 이것을 기회로 영창대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살방도가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전하의 성향 알지? 고변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고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네. 자,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일세. 어떤가? 자네의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볼 텐가? 얼마 후 박응선은 세상이 뒤집어질 옥중상소를 썼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7년 전 서양갑이 우리를 선동하며 역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정혜업, 박치희, 심우영 등이 뜻을 같이 했고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 우선은 뇌물을 써 정협을 훈련대장에 앉힌 다음 안에서 내웅토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모아 대고를 습격하려 했사옵니다. 성공한다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대비에게는 수렴청정을 청하려 했사옵니다. 당연히 광해군은 극노하며 국문을 직접 주도하였다. 이내 잔인한 고문이 시작되고 잡혀온 자들은 또 엉뚱한 이름을 대고 그러면서 임모왕후의 아버지 김재남과 영창대군의 이름이 나왔다. 대부파 신하들은 우르르 몰려가 청하였다. 전하, 역시 역적들의 배후에 영창대군이 있어 싸웁니다. 이는 그냥 넘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창대군의 죄를 물으시옵소서. 광해군은 일단 뻗대었다. 죄를 지은 것은 역적놈들이지 이의 같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역모를 꾸미겠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차마 아우를 벌할 수 없소. 아니 되옵니다. 국정에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옵니다. 처벌하셔야 하옵니다. 조용히 지냈던 곽재우가 눈치 없게 상소를 올렸다. 영창대군께서 어린 나이에 무슨 지각이 있어 반역을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죄를 청한다 하여도 전하께서는 마땅히 거절하셔야 하옵니다. 곽재우는 그 상소를 쓴 이후 사실상 강제 은퇴되었다. 광해군은 대부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청하니 과인도 더는 버틸 수가 없군요. 이의를 패서인할 것이며 광화도 교동에 위리한치 하시오. 왕의 명이 떨어지자 어린 영창대군은 어머니 의인왕후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져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때 2명의 궁녀가 따라가 영창대군을 돌보았다. 하루는 임목왕후가 옷을 지어 보냈는데 얼룩이 묻어 있었다. 영창대군이 물었다. 새 옷에 어찌 얼룩이 있는 것이냐? 궁녀가 애통해하며 대답하였다. 이는 자전께서 흘리신 눈물이옵니다. 그날 이후 두 궁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직무장 이정표가 별장 홍유의에게 말했다. 이 일은 정말로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의 짐을 덜어드립시다. 죽이자는 말이었다. 하지만 홍유의는 거부하였다. 상이 우리를 보낸 것은 지키라 한 것이지 살해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홍유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정표는 새롭게 임명된 강화부사 정향에게 똑같이 제안하였다. 우리가 전하의 짐을 덜어드립시다. 정향은 흔쾌히 허락하였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영창대군은 가시울타리 집에 갇혀 혼자 살았는데 왕래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갖다 주시오. 영창대군이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배고픔, 외로움, 그리고 공포까지 8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들이었다. 그리고 뜨거. 방이 왜 이렇게 뜨겁지? 영창대군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방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급기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뜨거워졌다. 영창대군은 대충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서서 창살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방이 너무 뜨겁소. 제발 나가게 해주시오. 역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마마마 살려주세요. 영창대군은 그 뜨거운 방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외치다 결국 기력을 다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나 보고는 달랐다. 전하, 죄인 이의가 병으로 죽었다 하옵니다. 광해군은 단식하였다.
내가 잘 돌보아주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 섬에서 병으로 죽는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장래라도 대군의 예로 정성껏 치르게 하라. 임진왜란 왕자에서 즉위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군의 모습이 보였던 광해가 여기서는 단종을 죽게 한 세조, 아니 그 이상의 잔인함이 보인다. 광해군은 그렇게 정적은 물론 정적의 싹만 보여도 모조리 제거했다. 그것으로 끝낼 법도 한데. 전하, 영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사온데 이대로 대비를 모후로 대접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번에는 패비론이 일어났다. 그 중심에는 이이첨과 그 유명한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이 있었다.